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인 2003년 경상북도 영주시에 살고 있던 43살의 김 씨는 3남매의 아버지이자 개인 택시 영업을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주에서 10대도 채 안 되는 최고급 다이너스티 차량을 택시로 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의 차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 바로 저 김씨 가는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워낙 성실했던 그는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독일 병정 같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손님들에게 직접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장거리 운행도 마다하지 않던 분입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평범했던 2003년 5월 22일 저녁 10시 58분쯤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손님은 그에게 소백파크 관광호텔로 와달라고 했고 김 씨는 곧장 택시를 그쪽으로 몰았죠. 호텔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한 40분 정도 그 전화한 손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연히 또 다른 택시기사이면서 자신의 조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짧은 대화를 나눴죠. 이때 김 씨가 조카에게 내가 상주로 가는 손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주는 이 영주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차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씨는 저녁 11시 54분경에 손님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습니다. 약속 장소를 변경하더니 이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 20분 시외로 나가는 길목에 있던 LPG 가스 충전소에서 김 씨의 택시가 목격됩니다. 아마 1시간이 넘는 장거리 운전을 대비해서 가스를 넉넉히 충전한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다시 새벽 1시 13분 119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인은 김 씨였죠.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을 걸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뚝 하고 끊겨버렸고요. 바로 구급대원이 김 씨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갈 뿐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119 측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고 오전 5시 50분경 마침내 김 씨가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 아닌 상주시 외딴 마을의 시골 마을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사인은 과다출혈. 그 시신의 손에는 흉기를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방어흔도 명백히 남아 있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후 현장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의 슬리퍼 한 짝, 안경, 그리고 이 피 묻은 휴대전화가 발견됩니다. 경찰이 더 조사를 했지만 그의 유류품 외에 사실 범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김 씨가 몰고 왔던 택시. 아마 범인이 현장을 도주하면서 그 택시를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사건 발생 다음 날 5월 24일 오전에 경상북도 안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김 씨의 택시가 발견됩니다. 안동. 여긴 시신이 발견된 상주시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어요. 인근을 지나고 있던 택시기사가 아니 왜 영주시의 번호판을 탄 차가 이렇게 서 있지? 이게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발견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택시에는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 씨의 다른 슬리퍼 한 짝도 들어있었죠. 그리고 현금 2만 원도 나왔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깨끗했는데요. 사실 그 열쇠에 누가 꽂았는지 지문을 보면 되지 않냐 싶지만 내부를 이미 싹 치웠고 심지어 차량 외부를 물걸레질한 흔적까지 보였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지역명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 지도에서 보시듯 상주에서
김 씨를 살해했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도주한 범인이 차를 버린 곳이 바로 이 안동입니다. 이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영주고요. 이게 다 1시간씩 거리는 위치예요. 전문가들은 이 범인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아예 택시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의 장소에다가 세워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했습니다. 혹은 이 택시가 발견된 곳 근처에 기차역도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차량을 버린 후에 다른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범행을 저지르고 이 안동으로 향하던 중에 과속 카메라에 얼굴이 찍혔던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결정적인 단서였죠. 문제는 이 사진이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의 외모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단지 지금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체격이 좀 크고 그 당시에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후에 이 사진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택시기사를 산골로 불러내서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손님. 그래요. 정황상 김 씨가 마지막으로 태웠다는 그 상주시로 간다던 손님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럼 전화 내역을 추적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꽤나 치밀했습니다. 택시를 예약할 때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를 사용했던 겁니다. 심지어 공중전화 인근의 CCTV를 다 뒤져봤지만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찍혀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가 그 CCTV가 보이는 동선을 피해서 움직였을 수도 있죠. 이런 범행 수법이나 동선을 봤을 때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일까? 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사건 현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상주시 능암리라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전체 주민이 약 7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외진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심지어 시신이 발견된 곳은 여기서부터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산기슭이었죠. 누가 여기다 시신을 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범인은 이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현장의 시신 옆에서 피가 흥건히 묻은 돌 2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아마 범인은 김 씨를 돌로 내려친 뒤에 정신을 잃게 만든 후에 살해한 것으로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돈을 노린 강도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김 씨를 노리고 이 사건을 저질렀던 걸까요? 계획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주변인, 김 씨의 주변인 중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용의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도 김 씨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던 단골 고객 중에 한 명, 유 씨였습니다. 그는 원래 상주에 살고 있다가 영주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딱딱 들어맞아요. 상주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최근 도박에 빠져서 2억 정도의 큰 돈을 잃었다라는 정황도 들립니다. 이 유 씨가 카지노에 갈 때마다 김 씨의 택시를 탔는데 이제 사망한 김 씨 아저씨가 너무도 마음이 착해서 유 씨가 돈을 잃고 우울해할 때는 종종 밥을 사주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김 씨 아저씨 집에 공사가 있을 때 유 씨를 불러서 일당을 주면서까지 일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용의자로 몰린 데는 결정적 이유가 있었죠. 먼저 아까 그 김 씨 아저씨의 택시 기억하시죠? 이 택시 콘솔 박스에서 작은 메모가 발견되는데 유 씨가 어떤 사람한테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내용이 여기 차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 채무 영수증이 왜 여기서 발견돼요? 그래서 설명해봐라 했더니 유 씨가 그 돈을 내가 전달해달라고 택시 기사한테 요청했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해준 거고 그 과정에서 그냥 받은 영수증이다 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 지금 현재까지 유력한 용의자는 마지막 손님이겠죠. 근데 그 마지막 손님이 택시 예약을 공중전화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공중전화가 바로 유 씨의 사무실 근처라는 겁니다. 물론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그를 지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유 씨는 이 카메라에 찍힌 외모와는 너무도 다른 외모입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날 분명한 알리바이까지 제시하게 되니까 그는 결국 용의자에서 제외됐죠.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유 씨 이후의 용의선상에 오른 두 번째 용의자. 그는 그 사건 당일 상주에서 일하고 있던 한 택시기사가 유독 이상한 손님을 한 명 태운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사진처럼 불빛이 하나 없는 외진 시골길에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더니 이 앞에 가까운 슈퍼에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담배를 사더니만 다시 아까 내가 있던 그 시골길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죠. 손님을 내려준 택시기사도 뭔가 어딘가 싸한 기분 때문에 그를 계속 주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이 김씨 살인사건 소식을 들은 그 택시기사분이 내가 그때 손님을 내려준 곳이 어디지?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 용의자가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동하는 와중에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각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는 김씨를 살해한 후에 1시간 만에 안동에 도착했어요. 그 택시기사 말대로 이 상주의 사건 현장 주변에서 범인이 서성일 그런 물리적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상하지만 일단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죠.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세 번째 용의자가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거주하던 한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친이 이 사건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평소에도 모친의 식당, 이 상주에 있는 식당에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 당일 안동과 영주 그리고 서울에서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럼 그가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외모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씨와 사망한 김 씨 간의 연관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왜 죽였느냐라는 거에 살해 동기를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추가적으로 한 씨가 그 당시 서울의 어떤 업소에서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면서 그 또한 용의자에서 벗어납니다. 복잡하죠? 그러면 용의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아주 의외의 인물이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이 세 번째 용의자였던 한 씨의 남동생이에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 속 남성의 남동생이라는 거죠. 그는 사건 당일 모친의 식당에 형과 함께 들렀습니다. 그는 신체 가벼운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모친의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과속 카메라에 잡혀있던 이 사람이 사실 운전석에 있는 건 한 명이지만 그 옆에 누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과 함께 그렇다면 이 형제가 공범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딱딱 들어맞고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 아까 두 번째 수상한 용의자 기억하시죠? 갑자기 우두커니 서 있다가 담배 사러 택시 타러 갔다 왔다는 사람.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공범이 2명이라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 형제 중 한 명이 영주에서 김 씨를 유인해서 일단 상주로 오려고 했죠. 근데 그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길가에서 대기를 하다가 담배가 떨어져서 잠시 택시 타고 담배 가게 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체격이 좋은 한 씨가 김 씨를 살해하고 서울로 도주했고 남은 남동생이 택시를 운전해서 안동까지 간 걸 수도 있죠. 이게 2명이 저지른 일이라면 모든 정황이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추정일 뿐이죠. 경찰은 그들이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한 씨 형제가 김 씨를 살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서도 어떤 동기나 연결고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한 채 결국 이들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렇게 영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몽타주에만 의존하기엔 이미 이 범인의 모습이 상당 부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 어딘가 숨어 있을 바로 이 범인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은데요. 성실한 가장이었던 김 씨의 억울한 죽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